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를 의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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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오늘도 두 분의 스마트한 수사가 진행될 텐데요. 새 용의자 어떤 사람들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새 용의자, 첫 번째 용의자는 포스코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SK텔레콤, 세 번째 LG상사입니다. 굉장히 우리 잘 꼽죠. 예, 오늘도 딱 하나 실적 테마로 볼 수 있을까요? 인상착의부터 설명해 주세요. 인상착의는 안 좋은 친구 하나 보이네요. 빨리 좀 잡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다고 보는 용의자가 있으신 것 같네요. 윤정식 대리님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시장 얘기를 오늘은 사실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종목들인데 거래소 종목들 중에서도 시총이 큰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습니다. 시장 영향을 당연히 안 받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좀 향배가 두 종목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용의자는 좀 더 시장 얘기와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호텔신라 같은 용의자도 오늘 우리 수사선상에 오를만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새 용의자 압축해봤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들어보시죠. 첫 번째 용의자 포스코, 알리바이는 어닝 쇼크의 신저가다. 단기 하락 이후에 반등이 예상된다. 포스코 지금 6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 이후 또 한 번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이제는 좀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또 어닝 쇼크네요. 이 친구는 네. 근본적으로 교화가 쉽지 않은 친구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 하락 후 반등을 한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런 거 가지고 도대체 이 친구를 믿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기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교화가 심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은 이 업황 자체의 어떤 공급 과잉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 네. 이 친구는 그 용의선상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무기징역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닝쇼크 어디에서든 지금 제대로 맞춘 데가 없습니다. 모든 컨센서스를 한 20%를 하회를 했고, 그림 하나 보시죠. 지금 3년 동안 행적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2011년도, 12년, 13년 매출액은 뭔가 그냥 거의 비슷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죠. 영업이익 보십시오. 거의 반토막이 났죠. 2011년도 네. 대비해서. 단기 순이익으로 가면 더 얘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네. 단기 순이익은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10분의 1 토막 가까이 난 8분의 1 토막 정도 사이가 지금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가 지금 산업 전체적으로 우리는 그 철강석이 풍부한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모든 거 지금 여기 있던 철강석들 다시 녹여가지고 다시 쓰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중국의 신실크로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출도 깔고 뭘 하든 간에 그거 가지고 철강의 공급 과잉이 해소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자체의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 한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철광석 가격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5년, 6년째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떨어지고 있고 네. 광산업체들도 증선에 계속 12%나 증산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안 좋은데. 네. 그래서 판가 자체도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시장 자체는 중국 시장, 특히나 우리가 기대하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바오산 철강이라든가 잘 나가는 철강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딱 하면 되지. 포스코에서 굳이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요. 품질 차이도 제가 봤을 때 별 차이도 안 나고 가격 경쟁형 비즈니스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한테 가격 경쟁도 안 된다. 국내 자동차 산업 현대차, 기아차 했다가 엄청나게 많이 납품했습니다. 근데 현대제철을 세웠죠. 3고로까지 세우고 현대제철의 상품들을 점점 늘려나갈 겁니다. 현대 기아차는.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원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해외 쪽 공장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포스코 철강 냉연 강판이라든가 열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쓸 이유가 없다. 이게 제가 빵에서 절대 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아까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해 주셨던 자료에서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안 좋아졌는데 올해 예상치를 보니까 이제 한 곳의 어떤 뷰이긴 합니다만 올해 예상치는 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조금 돌아서는 부분들 좀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요 보시죠? 수치가요. 예. 작년에는 여기에 있었고요. 재작년에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참 답답합니다. 포스코 정말 무겁습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15년 전이나 주식 가격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1200개 주식 중에 이런 주식도 참 찾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윤 대리님, 포스코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포스코 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 있었고요. 뭐 그런 뭐 가치주다, 엄청난 뭐 그런 저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포스코는 성장 동력이 떨어진 그리고 이곳저곳에 그냥 좀 문어발식 투자를 많이 했던 이런 회사로 좀 이미지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실적이 안 좋아졌던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잠정 실적을 공시를 통해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2월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실적의 변동이 30% 이상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미리 발표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는 꽤 큰 폭으로 7% 가까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뭐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는 포스코 건설그룹, 포스코 에너지 중심의 부실 자산을 상각 처리를 했고요. 이 부분이 꽤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저가의 그런 철강 업체들이 많아서 포스코에게는 좀 악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번 4분기 실적은 가장 크게 작용을 한 게 이 두 자회사의 상각 처리라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따져봤을 때 2.9%입니다. 굉장히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고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8,000원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충분히 매력은 있다라고 보고요. 시장 얘기를 아까 좀 말씀을 드린다 그랬는데 코스닥이 좀 쉬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쉬고 있고 수급은 뭐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뭐 국내 장 쪽으로 코스닥이 약간은 좀 쉬면서 코스피가 좀 가는 그런 분위기가 뭐 한 2월 중순 이후부터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된다면 충분히 밸류에이션 싸고 배당 잘 주고 그리고 빅베스가 마무리된 이런 회사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데드캣 바운드라 그러죠. 이게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좀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본다면은 포스코가 실적이 그렇게 썩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만약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래소가 좋아졌을 때 노려볼 만한 그런 용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단기적인 공략에는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검거보다는 위험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포스코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업황 좋지가 못합니다. 철광석 가격도 내리고 있고 그리고 업체들은 증산을 하고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자동차 역시도 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어닝 쇼크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 처리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라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다음 분기 실적은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라는 점, 또 배당에 대한 메리트,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저가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현재 포스코의 주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체포와 위험 사이에서 일단 단기적인 공략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좀 제시됐기 때문에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검거 쪽으로 좀 가볼까 했었는데 윤정식 대리의 의견도 좀 감안해서 위험으로 분류했네요. 두 번째 용의자 보시죠.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두 번째 용의자. SK텔레콤, 알리바이는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가능성, 상승세 지속될 것. 네, 배당 기대할 수 있을지 진실일지 수사를 진행해 주세요.
그 전체적인 우리 모든 이 사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큰 그림에서 접근을 하자면 이 친구는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더 착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통신사업자가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걸 처음에 시장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데이터 요금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1인당 매출 ARPU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효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이러한 디바이스들의 출현이 우리 손바닥 안에 이외에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곧 있어서 온라인이 될 거고 모든 전자제품이 삼성전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화가 된다.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건 제 상상력이긴 하지만 그런 디바이스 하나가 출현할 때마다 우리가 필요로 한 데이터의 양은 많아질 것이다. 한국은 무제한 데이터라는 게 있죠. 중국 같은 곳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데이터 요금이 싼 나라예요.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 과금이 엄청나게 나올 정도로 우리 데이터 폭발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화면은 커지고 있고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데이터의 크기 자체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좀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네. 좀 더 많은 곳을 저장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트렌드는 저는 계속된다. 지금 디바이스의 성능이 충분하지 않느냐? 아니다. 저는 최신 폰을 쓰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무슨 요금제 쓰세요? 전 무제한 씁니다. 얼마죠? 기본이? 무제한 뭐 저는 한- 유기 요금제 쓰거든요.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할 텐데 그 전에 뭐 한 6이 뭐 이런 거 쓰다가 네네. 데이터 하루에 뭐 항상 한 3, 4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맞아요. 게임, 영화, 네. 뭐 재밌는 거는 어쨌든 데이터가 많이 듭니다. 동영상 특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뭐 특수한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범용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무제한 요금을 쓰게 될 것이다. 아, 이거 저희가 네. 뭐 나이가 40, 50 된다고 그래가지고 드라마 안 보고 뭐 장기만 두면서 살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온라인화, 이런 네. 것들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SK텔레콤이 단통법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있다. 다른 쪽이 MS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 다른 쪽으로 통신사를 옮기려고 그러면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핸드폰을 사야 되고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지위는 계속 강해질 것이고 이런 MS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디바이스의 출현, 스마트카라든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뭐 데이터가 쓰는 이런 것들이 결합 상품으로 엮이게 되면 SK텔레콤의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통법의 어떤 수혜는 뭐 이제 마케팅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해 다른 쪽에서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에서도 뭐 다른 데로 넘어가기도 힘들고 다른 쪽에서 SK텔레콤 넘어오기도 힘들다. 하지만 SK텔레콤이 다른 사업자에 대비해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네.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데를 짓누를 수 있는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무기로 해서 뭐 점점 강해지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윤정식 대리님, 서 대리님은 주주 환원 정책은 아예 논외로 하셨어요. 근데 그 밖에 어떤 성장성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 대리님은 어떤 근거를 갖고 오셨나요? 네, 우선 뭐 저는 SK텔레콤은 4분기에 사실 좀 줄었죠. 그 점유율이 줄었는데 기기 변경 가입자 수가 단톡법 이후에는 증가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LGU 플러스 영향이 가장 컸고요. LGU 플러스에서는 아이폰을 팔지 못하다가 SK텔레콤 뭐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이폰 새로 나온 신형 아이폰부터는 이제 LGU 플러스에서도 가능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기계 변경 가입자를 증가시켰고요. 그리고 보조금도 단톡법 초기에 비해서는 최근에는 보조금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단통법 이후로는 마케팅 비용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거 분명히 SK텔레콤에는 호재이지만 LGU 플러스 쪽에서의 아이폰이 올라가면서 점유율을 좀 뺏겼다. 이런 부분은 좀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게 SK텔레콤인데요. 하이닉스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면서 하이닉스의 배당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배당은 이제 SK텔레콤으로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이 됩니다. 그 현금을 가지고 SK텔레콤은 투자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배당을 해도 되는데 배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따진다면 굉장히 배당주로서 매력이 있고요. 이 배당을 3% 이상을 주는데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배당 매력까지 있다라는 것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성에 있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싶은데요. 그냥 매출은 꾸준히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통신과의 어떤 것을 연계되었다라고 봤을 때 통신에서는 이득을 보는 게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핀테크라든지 사물인터넷 이런 부분들 쪽에 있어서 SK텔레콤과 크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진다면 꾸준하게 매출 흐름도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고 배당도 유지가 되겠지만 폭발적인 뭐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 같은 거는 좀 찾기 힘들 것 같아서 금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사기에도 팔기에도 좀 어정쩡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이 다르신데요. 일단 윤정식 대리는 배당주로서의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호실적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 배당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런 배당주로서의 어떤 가격 매력도 있다고 본다라고 했지만 그 이상의 성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위험 의견 주셨고요. 서동수 대리, 데이터가 앞으로 폭증하는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 현재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의 잠재력도 충분하다. 사물 인터넷 시대의 수혜주로 봤는데요. 윤 대리님은 사물 인터넷, 핀테크로 봤을 때 뭔가 연계할 수 있을 만한 사업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 상반되게 해주셨어요. SK텔레콤은 일단 그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서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놓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의자는 LG상사입니다. LG상사의 알리바이. 남는 장사했다. 강세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네, 실적 평가도 좋고요. M&A도 최근에 했는데 M&A 싸게 잘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한 목표가까지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 수급이라든가 차트로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인데 업사이드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땐 조금 많이 모자라다.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전엔 섹시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호질근한 아줌마 같은 수준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좀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자산이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 세계가 연결이 되지 않기 전까지는 오프라인의 시대, 지금은 온라인의 시대입니다. 네. 지구 반대편에 아프리카 부족이 뭐 춤추고 있는 유튜브로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식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을 때 여기서 따와서 여기서 비싸게 파는 차익 거래 같은 게 존재를 하게 됐었죠. 하지만 뭐 헬로우 차이나가 아니라 그 슈퍼 차이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바이어들이 중국에서 인터넷에서 중국의 제품들을 가져가면서 최소 비용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차익 거래 기회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죠. 그게 지금 요즘 세상입니다. 증권맨과 상사맨,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돈을 먹고 사는 아비트리지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작아지고 있다. 이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1980년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1.6%, CMA보다도 못하네요. 이런 회사에다가 굳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 좋습니다. 다양한 사업 리스크의 익스포저가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에탄 크래커부터 시작해서 정유 공장을 현대화시키고 범한 판도스랑 시너지 무슨 실체가 있고 그런 실체가 어떤 식으로 숫자로 나올지 도무지 저는 제 머릿속의 함수로는 계산이 안 된다. 이 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미생에서 본 것이 다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이제 네. 끝났어요. 왜냐하면 물류 업체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내부 시장 캡티브 마켓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밥은 먹고 살겠죠.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가 성장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장성에 대한 실체가 굉장히 가까워야지만 주식 상승분이 크고 그거를 향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가 레포트 한번 찾아보면서 봤는데 목표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그림. 이 4만 원에 4만 원.
46,000원. 예, 지금 뭐 네. 36,000원인가 그러는데 4만 원. 이 페이지 수 분량 보십시오. 5페이지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시장의 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뭐 하는 거는 알겠는데 굳이 우리 여기 보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가져가면서 무슨 위험을 그렇게 떠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뒤집어 쓰기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이런 주식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예.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좀 예상할 수 수 있을 있어요. 예.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윤정식 대리님, 네. 네, 웃고 계시네요. 어이없으신 웃음인가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뭐 LG 상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미생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생에 나온 데는 대우 인터내셔널이죠.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거기고 LG 상사 같은 경우는 여의도 그 트윈타워에 있습니다. 뭐 둘 다 무역업 하고 있고 무역 쪽에 있어서는 최근에 사업 역할에 따라서 좀 실적이 많이 갈리고 있는데요. 무역 부문이 LG 상사 같은 경우에서 메인으로 하던 게 EMP 부문입니다. 유가 그리고 원자재 쪽, 그러니까 석탄과 그리고 가스 쪽을 가지고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WTI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 가격과 뭐 가스 가격도 당연히 하락을 했는데요. 뭐 물론 원유에 비해서는 하락을 덜 했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무역 부문에선 그러니까 자원 무역을 사실 중심으로 했던 LG 상사에 있어서는 좋을 건 사실 하나도 없었고요. 그 부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악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나올 때 LG 상사에 다시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올라가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 범한판토스 합병. 이 범한판토스는 여의도 그 KTB 빌딩에 범한판토스가 입주해 있는데 거기서 이 범한판토스 쪽에 있어서의 그 물류 사업 확대 규모가 굉장히 좀 중심으로 이쪽은 이제 컨테이너 쪽 물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물류 쪽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합병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고 뭐 시너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최근에 올라가는 거는 원래 LG 상사가 하고 있던 이 자원 쪽에 있어서의 악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범한판토스 합병을 통한 물류의 호재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 범한판토스의 호재만을 반영한 목표 주가를 뭐 증권사들 레포트들에서 나오는 게 4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이드 한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LG 상사가 올라가길 기다리는 그 시기라면은 본 사업인 그 원자재 쪽의 그런 자원 부문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좀 쉽게 생각하신다면 WTI를 중심으로 한 원유 가격이 상승될 때 다시 한 번의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범한판토스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서 뭐 LG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증거 불충분, 위험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상사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상사는 주로 뭐 유통, 무역 쪽을 하는데 정말 돈 되는 건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리고 각 그룹사마다 좀 특징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특히 특징 있게 LG 상사 같은 경우 범한판토스를 인수했습니다. 본업인 자원 부분이 좋아질 필요성, 또 추가적으로 어떤 성장성이 있을 만한 스토리,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주가에서는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목표 주가에도 이미 거의 다 도달한 모습. 따라서 LG 상사 검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 용의자 포스코, SK텔레콤 위험으로 분류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LG 상사 검거했습니다. 무거운 주식을 가지고 나와서 대리님의 한숨 소리가 참 깊게 들린다라고 게시판에서 얘기하시는데 식사를 많이 하셔서 좀 숨쉬기가 제가 지금 웃어야 하나요? 예, 좀 유머를 한번 쳐봤는데 엄청 먹었습니다. 저도 많이 먹었습니다. 예,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힘이 나야 되니까요. 저희는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세 용의자 중에서 전략 있을까요? SK텔레콤 50만 원 목표 주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사실 서 대리님 의견에 통신주 1000만 대 자동차가 온라인화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또 스마트카 모멘텀 나오네요. 네. 요즘 그리고- 자동차에 기대가 많아요. 스마트카 쪽으로. 예. 예. 아니 2020년도에 벤츠 트럭은 무인 트럭이 나와서 미국의 300만의 운전수들이 다 해고가 되게 생기는데 스마트카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
사물인터넷도 2020년이라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그래서 이런 통신 네. 사업자하고 반도체 사업자들 굉장히 좀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다. 네. 굉장히 이 새로운 트렌드가 이 두 영역에 있는 업종들 리더들에게 가장 큰 주가 상승을 주지 않겠느냐. SK텔레콤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에요. 지금처럼 저성장 구도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의 영업이익을 줄이지 않고서 그냥 깃발만 꽂아놓고 계속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하나 빅데이터의 중심이죠. 그렇죠. 네. 그런 거 매수가 얼마 주십니까? 매수가는 뭐 좀 더 이렇게 조정돼서 사면 좋겠습니다만 뭐 지금 사도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 손절가 얼마죠? 손절가가 얼마였죠? 27만 5천 원입니다. 21선. 알겠습니다. 네, 윤정식 대리님. 네, 사실 뭐 적극적으로 매수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없었는데요. 포스코를 좀 보셨으면 하는 이유가 그 밸류에이션 싼 종목들 섹터별로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한 번 이상씩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는 아직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지금 분명히 유럽에서는 돈을 많이 풀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섹터 자체가 한 일주일 정도는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노려보신다면 10% 정도는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장 보시면서 포스코는 대응을 한 번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K텔레콤 너무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두 분 모두 일리 있는 가능성 있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